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애매한 언니들과 함께 읽어요. 본격 독서 권장 방송 애매한 언니들 시작합니다. 네,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첫 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애매한 언니들 30회고요. 저는 장수정입니다. 지난 시간은 분어미님들과 함께 영화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우리 함께 볼래요? 책에서 이어지는 이야기, 또 앞으로 영화 이야기 계속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약 2년 만에 애매한 언니들 찾아주신 두 분 모셨습니다. 탐탐 출판사의 두 분인데요.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얌전하게
오랜만이라서.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두 분? 그럭저럭 살고 있었습니다. 책 작업하느라고 지난해 내내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저도 뭐 별 다른 거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또 방송에 나오셨죠? 네, 맞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새해라서 약간 기분이 출발하는 느낌이 네. 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스튜디오도 바뀌었고 너무 많은 게 바뀌어서 사실은 좀 부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네, 네, 맞아요. 그 분어미님들도 지난번에 오셔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원래 지하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거기는 막 물이 넘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여름에. 근데 이제 갑작스러운 변화. 3층. 4층짜리 건물이 생겨가지고. 원래 이렇게 성공하면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빚이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이겨내 보도록 합니다. 화이팅.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두 분이 또 저희 후원도 해주시고 계셔서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니까. 정말 부끄러워요. 아니에요. 네. 아 그러면 또 책이 새로 나왔어요. 그렇죠. 탐탐의 두 번째 책. 와 나왔습니다. 드디어. 와 언제 나왔죠? 사실 좀 됐죠. 저희 나온 지 지난 첫 책이랑 했을 때 3년 만에 나왔고요. 네. 지난해 9월? 10월 초. 10월 초. 네, 맞습니다. 10월 초 나오고 저희가 모신다 하다가 이제야 새해와 함께 또 모시게 됐는데요. 일단 좀 책 출간까지 좀 여정에 대해서 좀 설명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좀 책 소개를 좀 먼저 드리면 네. 우리 사회에서 그런 난소나 자궁 이런 신체 여성들의 신체 기관들이 임신 출산으로만 좀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하지만 이런 난소나 아니면 자궁 이런 것들이 여성들이 생애 주기 안에 놓여 있는 것들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반드시 뭐 임신과 출산과 좀 연결 지을 필요 없이 여성의 건강권과 너무 밀접한 이야기이고 자기 결정권이나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관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좀 얘기가 되고 있지 못하다 한국 사회에서 네. 이런 판단에서 좀 저희가 책을 좀 준비했다고 볼 수 있고 저희 제목을 얘기 안 했군요. 네. 예, 여성들이 자궁 이야기, 임신 출산은 빼고입니다. 네. 앞에 드린 설명을 네네. 그대로 그냥 줄여서 만든 제목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책은 되게 다양하게 구성이 됐는데요. 1장에서는 세혁 선배랑 제가 자궁이나 질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3년 전에 그 자궁근종 수술을 한 상황이었고 네. 선배는 자궁 성근증이나 뭐 호르몬 치료 이런 것들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우리 이야기를 담아보자라고 좀 시작을 한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여성 질환들이 의료 제도뿐만 아니라 미디어나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소외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담고 싶었고요. 네. 이 장에서는 저희 둘만 겪은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성들은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들을 저희 둘이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주변인들을 좀 찾아다니며 네. 저희와 다른 경험을 하거나 같은 경험을 했지만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좀 찾아서 좀 이야기를 좀 외고도 드리고 인터뷰를 하기도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담았다고 볼 수 있고 3장에서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또 좀 미디어 쪽에 좀 특화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저희 출판사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또한 사회 시스템 안에서 그런 여성의 자궁을 그 임신과 출산으로만 좀 부르고 좀 접근하고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미디어의 그런 태도가 여성의 삶과 건강을 얼마나 후퇴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짚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여기 계신 장수정 님도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7인이 여성들이 뭐 노동이나 아니면은 의료 시스템, 미디어 이 세 개의 키워드로 좀 대담을 나눈 그런 부분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저희 책이 좀 의료 정보나 아니면 수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문가의 감수를 좀 받아보자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색다른 의원이라고 약간 다양성을 중심으로 젠더 기반으로 일을 하시는 최희연 선생님이 계신데 최희연 선생님이 감수를 좀 받은 책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따옴표로 강조. 네, 색다른 의원 소개까지 해주셨고요. 네, 이번에는 저번에는 이제 네. 한들을 봅니다. 그쵸. 그렇죠. 그거였죠. 페미니스트입니다만 아직 한들을 봅니다였군요. 네. 아련하게 아직이 남아. 아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디어가 좀 중심에 있는 그런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말씀해주신 대로 자궁 여성의 그런 건강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네. 요거 기획하기까지도 좀 약간 기간도 좀 있었고 어쨌든 좀 많은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일단 기간이 3년 정도 걸렸는데 책이 이제 첫 번째 책에서 두 번째 책이 나오기 사이에 한 3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3년 내내 기획을 한 건 아니고요. 되게 그러니까 일상에서 여러 가지 대화들을 나누다 보니까 이것저것 뭐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그리고 차차 끝난 다음에 약간 뭐 이런 시민운동 진영의 노동 문제에 대해 한번 얘기해볼까 뭐 이런 고민도 하면서 좀 기획안을 발전시켜 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게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기획을 하다 보면 이게 기획이 싹 잘 되는 것들이 있고 계속 뭔가 이 내용이 하고 싶긴 한데 잘 안 풀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사실 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늘. 근데 그래서 그냥 약간 좀 지지부진하고 또 워낙 이 둘 다 본업이 당시에 워낙 바쁘던 때였기 때문에 여력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첫 책도 이랬는데 제가 책을 이렇게 낼 때쯤 되면 꼭 제가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 누구 한 명을 쉬어야지 책을 낼 수 있다 약간 이러는 건데 늘 제가 쉽니다. 근데 이제 그만둔 때는 아니었고 그만두려는 상황이 약간 닥쳐 있었을 때 지난해 1월이었는데 그게 근데 우연히 생각을 그냥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손택 씨랑 저랑 평소에 여러 가지 대화들을 많이 하고 그 안에는 우리의 자궁이나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들을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 우리들끼리도 얘기하면서 서로 그거 왜 그랬대? 왜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왜냐면 자기 얘기밖에 잘 모르니까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했고 주변에서 이제 크게 작게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 뭐 수술을 하신 분들, 뭐 여러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또 그런 분들이 쌓이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평소에 하다 보니까 이 얘기들을 조금 더 각 잡고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기획안을 마련해보자라고 얘기가 정말 얘기를 꺼내자마자 너무 좋다 서로 이렇게 얘기된 다음에 이런 얘기 해보고 싶다 막 이러면서 텔레그램으로 바로 막 얘기가 나오고 기획안을 각자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거의 일치했고요. 각자 준비한 기획안도 신기했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정말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런 얘기를 담아보자라는 게 거의 일치를 했고 그래서 기획안 자체가 첫 번째 쓴 기획안과 지금 책의 모양이 사실 거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그 기획 그대로 책을 준비해서 완성을 했다라는 걸로 이제 좀 보시면 되겠고 이게 사실 이런 좀 기획과 배경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제목에서 여성들의 자궁 이야기, 임신 출산을 빼고라고 되게 특히 강조한 이유가 맞아요. 임신 출산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제 생애 과정에서 그 부분이 중요하신 분들도 있고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만 저희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너무 이 사회가 임신 출산으로만 여성의 난소나 자궁을 그걸 이제 약간 상수해 두고 생각을 한다. 근데 사실은 이것만이 아니라 자궁과 난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하는 여성들이든 뭐 어떤 여성들에겐 모든 생애 주기마다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간과하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좀 너무 임신 출산이 그래서 임신할 수 있냐 출산할 수 있냐 이런 출산하는 기관들 그래서 되게 많은 여성들이 얘기하면서 생리통 같은 게 헐끌 때마다 나 애도 안 낳을 건데 왜 이거 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자궁 떼버리고 싶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단순히 그런 관점으로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임신 출산을 뺀 이야기를 해보자. 약간 이런 쪽으로 또 의기투합을 하게 돼서 그렇게 좀 내용들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택 씨가 설명을 해주셨듯이 저희가 또 이제 워낙 미디어 쪽에 관심이 많고 관련된 뭐 전직 그리고 현직 그런 관련된 일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좀 같이 왜냐면은 여성들의 자궁이나 난소가 출산을 하는 이런 생산을 하는
기관으로 인식되는데 미디어나 이런 사회가 영향을 미친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꼭 같이 해보자 이런 내용에서 기획안에 꼭 미디어와 관련된 얘기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포함하게 됐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이제 쓰면서 의도했던 건 아닌데 각자의 경험들이 이제 기본 바탕이 된 다음에 이 주제들이 던져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오다 보니까 의료 시스템에 대한 고발, 뭐 의료 경험에 대한 고발, 약간 이런 성격의 글도 좀 있게 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막 그거를 진지하게 고발해보자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거는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고 의사 각각 그 시스템 안에서 의사 개개인들이 쌓아온 경험들이나 자세들에 대한 문제이기도 할 텐데 그런 문제들이 같이 얘기가 됨으로써 우리가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료진을 만났을 때 개인들에게 그 경험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이 신체를 대하는 것들에 대한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도 같이 아주 그걸 각 잡고 의도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포함되게 됐다. 그래서 이게 기획 안에 사실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획안이 거의 비슷하셨다 이 얘기도 좀 재밌네요. 두 분이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쌓여있던 게 비슷하고 그랬던 건가? 장으로 미디어가 있는 거 되게 신기했어요. 한 장으로 미디어 비평을 해보자. 저희가 책을 어떻게 설명할까도 되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에세이냐 아니면 비평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장르가 분류되잖아요. 그때 되게 고민 많았어요. 사실 출판사에 등록할 때 이 장르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출판사가 아니라 인터넷 플랫폼 책 판매되는 1장, 2장만 보면 에세이인데 3장과 4장은 또 아니거든요. 약간 분석 기사 같기도 하고 약간 그렇죠. 그래도 약간 여성들의 경험에서 우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여성들의 경험에서 맞아요. 이야기가 풀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된 장르는 에세이로 두고 그 안에 비평적 성격이 섞여 있다? 뭐 이런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독립출판의 매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 떨어지지 않고 장르를 섞어서 맞아요. 근본 없기 이렇게 매력이죠. 근본 없게 만드는 매력으로 약간 1장의 톤이랑 또 3장의 그 두 분의 글쓰기의 톤 생각해보니까 조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워낙 뭐랄까 그래서 나를 많이 드러내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뭐 예전에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기자 생활을 좀 오래 했었고 지금 하는 일들도 그렇다 보니까 뭐 언론 관련된 쪽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와 그러니까 약간 유관되어 있는 일들을 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생각주의 주장 뭐 이런 아니면 어떤 사실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데는 익숙해도 글 안에서 나를 드러내는 거는 좀 익숙하지 않아갖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이게 에세이적 성격들이 있고 사실 되게 누구에게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해보지 않은 나의 건강 문제를 얘기하게 되는 거라서 좀 그 부분이 스스로 낯설기도 하고 근데 또 그래서 좀 재밌는 경험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두 분의 경험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끌어온 길어올린 그런 문제의식들이 어쨌든 이게 활자화된 것들도 의미가 있고 또 이번에 또 새로운 것은 또 새로운 필자분들 같이 쓰신 분들이 또 있는데 그분들의 또 목소리 글로 또 전해지는 것에 약간 느낌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의 글과는 또 약간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다들 이제 몸에 기반한 경험들을 좀 얘기하고 계신데 조금씩 좀 그런 재미가 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저는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요? 네. 기획의도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그래요? 기획의도에 부합하는 독서를 해주셨어. 네, 저 이렇게 정해진 대로 잘 읽는 사람인가?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두 분 여성들의 자궁 이야기, 임신 출산은 빼고라는 책으로 또 두 번째 책으로 오신 탐탐 김세옥, 권순택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또 이야기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제 신청곡 부탁드렸죠. 그래서 첫 곡 어떤 분의 음악을 들어볼까요? 제가 그러면은 루시드 폴의 그리고 눈이 내린다라는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왜 듣고 싶으신가요, 이건? 그리고 눈이 내려서요. 아니, 노래가 되게 제가 루시드 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네. 이제 약간 이 앨범도 되게 특히 좋아하는 앨범에 이제 수록된 곡이고 요즘에 약간 여러 가지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좀 약간 희망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채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스스로. 그래서 요즘에 좀 약간 그런 희망과 아니면 이런 뭔가 이런 용기와 이런 것들을 약간 찾는 노래들을 좀 듣게 되는데 노래 가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거나 그럼에도 눈이 내린다라고 말을 할 때 그 기다림에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우리 신라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 도래할 희망에 대한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어서 이 노래를 요즘에 부쩍 다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면 루시드 폴의 노래 그리고 눈이 내린다 듣겠습니다. 좋아라 했던 이 길 위에 아무도 없는데 밤은 정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어. 날 보듬어주던 그 눈빛은 사라졌지만 부르던 기억 아직도 향기로 남아 눈짓으로 인사하는구나. 외롭다는 거 기다리는 거 잊혀지는 게 아무렇지 않도록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하루도 하루가 지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까. 그래 나는 약해졌는지 몰라. 하지만 이 밤이 지나면 하늘은 밝아올 테고 거리는 분주할 테고 내 마음도 조금씩 환해질 거야. 그래 나는 약해졌는지 몰라. 하지만 견디다 보면 여름은 다시 올 테고 겨울엔 눈이 올 테고 나는 다시 빛날 수 있겠지. 외롭다는 거 기다리는 거 잊혀지는 게 아무렇지 않도록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하루도 하루가 지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까. 그래 나는 약해졌는지 몰라. 하지만 이 밤이 지나면 하늘은 밝아올 테고 거리는 분주할 테고 내 마음도 조금씩 환해질 거야. 그래 나는 약해졌는지 몰라. 하지만 견디다 보면 여름은 다시 올 테고 겨울엔 눈이 올 테고 나는 다시 빛날 수 있겠지.
루시드 폴의 음악 그리고 눈이 내린다 듣고 왔습니다. 또 이렇게 루시드 폴을 좋아하는 또 애정을 또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 이어서 또 책 이야기 해봐야죠. 이 책은 이제 제목 얘기를 좀 아까 좀 해주셨는데 네. 제목 이런 제목으로 결국 결정하시기까지 다른 선택지들도 있었나요? 어떠신가요? 이 제목이 그냥 처음에는 가안으로 어. 썼던 제목이에요. 근데 계속 가안으로 이 제목을 놔두다 보니까 그냥 이 제목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순택 씨와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순택 씨가 육아는 어떡할 거냐, 임출육 아니냐, 왜 육아는 빼냐. 제가 임신 출산은 빼고가 아니라 임출육은 빼고라고 해야 된다. 육아를 네, 빼고 해야 네, 네.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육아까지 다루지 않는다 지금. 그래서 육아가 없어요 이 내용에.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육아를 넣는 건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육아를 뺀 제목을 주장을 했고 제가 네. 이겼습니다. 이 책 제목은 근데 하지만 제가 첫 기획안에서 제가 가제로 달았던 제목이에요. 지금 이겼다고 또 내가 먼저 생각했다 네. 이런. 장하시다. 이긴 것이 아니다라면서 서로.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제목 하면서 또 저희가 첫 책 할 때도 참 장벽이 많은 제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페미니스트이지만 아직 한드를 봅니다였는데 네. 사람들이 나 페미니스트 아닌데 나 한드 원래 잘 보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별로 내가 볼만한 책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책이었는데 이번에도 확실하게 임신 출산이 빠지니까. 빠지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이 저출산이 관련된 정부의 정책과는 우리가 반대로 가고 있는 책을 낸 것처럼 인식이 되는 뭐 그런 의도는 없고 뭐 그리고 임신 출산 하신 분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어쨌거나 이번 제목은 역시도 장벽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장벽을 있는 제목밖에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했죠. 네,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네. 네. 그러면 판매에 이제 영향을 미치나요? 이 제목이 지금? 저희 그 북페어 나갔을 때 북페어를 나갔었는데 네네. 퍼블리셔스 테이블 네. 나갔는데 네. 이 책을 사가신 남자분은 한 분인가밖에 없었어요. 책이. 네. 네. 저도 한 분한테 두 팔았어요. 분인가 네. 두 분. 네, 두 분이었고 정말 압도적으로 한 95%쯤 여성분이 전 책은 아니었거든요. 전 책은 남녀 다 같이 읽을 수 있는 책이었다고 그렇구나. 생각하는데 두 번째 책은 좀 근데 성별적으로 약간 이 남자분이 사가실 때 근데 좀 제가 판매할 때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 책에 다루는 내용이 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시더니 이거는 저도 그렇고 제 여자친구랑 같이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제가 여자친구의 그 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고 하는 책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두 권을 사가겠다 하고 예쁘게 두 권을 결제하고 그렇군요. 가셨죠. 정말 네. 감사했습니다.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그 마음이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되게 좋네요. 어쨌든 뭐 이게 사실은 제목에서 이게 여자들이 주로 보는 책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하지만 사실은 저희는 이 책을 정말 남성분들도 정말 많이 읽으시면 좋겠다. 왜냐면은 여성의 몸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사실 되게 많은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들 있잖아요. 왜 여자들은 생리를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 그 얘기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도 사실 맞아요.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 네. 그게 단순히 한 달에 정말 한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 맞아요. 이런 호르몬 작용들이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남성분들이 더 많이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제목 관련된 질문 주셨는데 엉뚱한 얘기를 네, 괜찮습니다. 네. 앞에서도 사실 언급했지만 정말 뭐 저도 그렇고 소셜미디어나 이런 인터넷이나 우리 현실에서 만나는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뭐 월경통이나 이제 생리통 그리고 뭐 자궁 질환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씩 늘어나는 자궁이나 난소 질환들이,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 출산을 이제 중심에 두고 사고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 안 낳을 건데 왜 내가 생리를 이렇게 고통받아야 돼? 정말 자궁 떼버리고 싶어 라든지 뭐 또 이제 반면에 뭐 그러니까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호르몬제나 이런 것들을 계속 먹으면은 뭐 나중에 뭐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갖고 임신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임신과 출산만을 이제 중심에 두고 사고할 문제가 아닌 게 이 저희가 월경을 하게 하는 것 이제 자궁 안팎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자궁과 난소 안팎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 중에 뭐 임신과 출산도 있지만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예컨대 이제 난소에서 호르몬 분비가 어떻게 되는 되는 호르몬 분비들에 따라서 여성의 이제 다른 건강들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컨대 뭐 완경을 하고 나면은 에스트로겐이 이제 줄어들고 이러면서 심장 질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호르몬 작용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고 여성들의 건강을 이제 영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건강의 측면에서 우리가 자궁과 난소를 잘 이해하고 관리하고 내가 이제 이 기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잘 관리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책들이 좀 이 책의 제목을 그래서 임신 출산을 뺀 여성들의 자궁 이해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 책을 좀 특히 이제 많은 여성들이 읽어주면 좋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많이 겪고 있는 20대에서 30대, 40대 여성들까지 좀 특히 이 책의 제목에 끌려서 더 많이 읽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책 보고서 책 제목 보시고 임신과 출산을 한 여성은 배제하는 거냐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는 좀 불식시키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런 분들을 배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실 임신하고 출산의 경험을 별개로 두면은 공통적인 그 경험이 별개로 좀 공통적으로 여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고민들을 담은 거 오히려 공통점을 저희는 찾은 거다 이렇게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성들의 자궁 이야기를 좀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물론 뭐 이런 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있지만 이런 자궁에 대해서만 뭐 이런 건강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만 읽은 적은 별로 없어서 이번에 좀 처음으로 이런 책을 읽어봤는데 또 사실은 되게 많은 여성들이 이런 걸 또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궁, 몸, 뭐 임신 출산 제외하고더라도 이것이 좀 두 분에게 그리고 여성들에게 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너무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책을 쓰셨지만 어쨌든 기점을 어디로 둘 것이냐에 따라 다르게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신체적 변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삶의 전 과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여성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교육 과정에서도 뭐 남녀가 구분되거나 그 안에서 차별이 벌어진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1차 성징이나 2차 성징의 이야기가 되면서 그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월경이나 완경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죽음에 이르기까지 좀 젠더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이 다 이 안에 결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생애 주기 속에서 제가 겪은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무래도 생리 그걸로 인한 통증이 거꾸로 제가 나 진짜 여성이구나라고 인식하게 되는 그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였는데 생리를 할 때 제가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정말 방에서 대구대구 굴렀거든요. 그리고 뭐 개보린이나 펜자 이런 거 달고 살았고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은 거의 뭐 하루에 10개를 10알을 다 먹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있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근데 저희가 생리를 하면서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교 생활을 하기도 하고 회사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생리로 인한 질염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또 자궁근종이 발견되면서 수술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또 다시 근종이 좀 생겨나서 다시 추적하고 있고 이런 전 과정에서 이거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 저는 책을 쓰면서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책 쓰기 전에는 여성의 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노동에 부적합하다, 노동하기에 굉장히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되게 스스로에게 되게 짜증을 많이 냈던 것 같은데. 책을 쓰면서는 이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여성의 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후진적인 그런 노동이나 다양한 그런 문화들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약간 긍정적으로 바꾸게 된 계기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책 쓰는 과정이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세영님은 어떠세요? 이게 좀 저는 사실 영향을. 이제 아까 순재 씨가 초반에 언급을 했지만 저는 자궁성근증으로 사실 되게 좀 오래 고생을 했고 이제 그 전에도 난소에 혹이 있는 걸로 처음에 이제 산부인과를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계속 그렇게 이 특징이 정말 출혈과 통증이 엄청나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는 삶을 사실 거의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 통증이나 출혈을 관리하며 살면서 저한테 되게 가장 큰 고민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계속 있는 거지? 나는 왜 이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렇게 일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정말 너무 그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한쪽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는 일을 하는 거를 좋아하고 일을 하면서 내 몫을 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너무 막 앓는 소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걸 잘 관리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에게도 남에게도 약간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 것들을 견디고 이런 엄청난 출혈들을 견디면서 일을 하고 살고 있는데 이 사회는 나를 왜 존중하지 않지? 왜 다른 여성들을 존중하지 않는 걸까? 왜냐하면 여성들이 어떤 것들을 일상적으로 견디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존중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회가 우리가 뭘 해줘야 될까를 묻지 않고 여자들은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월요일이랑 금요일에 생리휴가를 써? 막 약간 실제로 들었어요. 그런 얘기 너무 많이 진짜? 들으니까 네 그리고 왜 생리휴가를 여성들한테만 주는 건 차별이다? 뭐 이런 얘기들만 사실은 되게 많이 들으면서 산 거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존중하지 않나? 이런 고민들을 이 책을 쓰면서 정말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들도 정말 더 깊게 고민하게 됐고 예전에는 어쨌거나 내가 이런 사회 안에서 내가 아프니까는 그래도 내가 잘해야지 약간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면은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는 쓰면서 계속 이제 바뀌게 된 거는 이 사회가 나한테 더 잘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 여성들에게도 되게 필요한 고민 아닌가. 사실 다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들을 좀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책을 쓰면서 저희가 자각을 했듯이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나는 그러면은 내 생리와 뭐 내 자궁과 내 난소에 대해서 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본 편이 아니어서 책에도 좀 나와 있는데 제가 다들 부럽게 바라보았죠. 생리통이 별로 없고 네. 그래 규칙적인 생리 주기를 가지고 있고 정말 복받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주변에 되게 많죠. 저도 이거를 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또 얘기가 있구나. 근데 굳이 에스터 이야기는 또 같이 주제로 올라오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전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지인들이랑도 주변 사람들이랑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저도 책을 이번에 읽었습니다. 두 분도 이제 책을 쓰시면서 조금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고도 얘기해 주셨는데 책을 또 함께 쓰신 필자분들이 더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있으시죠. 주변인들. 지인. 주변인들. 그분들 좀 소개도 좀 해주세요. 어떤 분들이 좀 함께 해주셨는지 그러면. 아니 저희 정말 두 명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신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둘이
경험하지 못한 영역이 있는데 그게 이제 생리 중단 시술을 하신 분들이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신 분의 에피소드가 3개가 들어갔고, 근데 중요한 건 각기 다른 시술, 그러니까 미레나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각기 다른 수술을 하고 또 같은 수술을 했더라도 다른 경험을 한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좀 저희에게 주신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이른 안경, 빠르게 안경이 온 그런 걸 경험한 여성의 에피소드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궁 관련 이슈를 이제 말씀하셨지만 오픈해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인 거잖아요. 근데 저희보다 먼저 자신의 경험을 인터넷에 올려서 다른 여성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의 진료 과정이나 그런 것들 전체 공개하신 그런 여성분이 있어서 그분이 에피소드도 저희가 좀 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생리 때마다 제가 생리통이 되게 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심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은 생리 때마다 이제 통증이 너무 많이 시달려서 천도제까지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해봤는데, 네네. 그러니까 뭐 좋다는 뭐 약도 약도 먹어봤고, 먹고 좋다는 건강기구, 좋다는 기구도 써보고, 한의원 뭐 온갖 병원들을 다 전전하다가 그 난소 쪽에 관련된 네. 수술도 하시고 이랬는데도 통증이 안 없어지니까. 천도제. 예, 그러니까 이거 부모님이 이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서 부모님의 마음을 네. 좀 편하게 해드리고자 결국 그 방법까지도 선택하게 된. 네. 저도 되게 다양한 걸 해봤거든요. 저도 이제 말씀하신 한의원도 가보고 되게 다양한 걸 했는데 천도제를 보고서 내가 졌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분 이야기를 보면서. 챕터 2에 보면 순택 씨가 얼마나 숨가쁜 병원 경험을 했는지 알 수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책을 읽다가 헉헉거릴 수 있는 우리가. 맞아요. 너무 많은. 그렇죠. 네. 맞아요. 10년의 시간에 대해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다는 네. 그렇고요. 그리고 간호동에 놓여 있으면서 이제 자궁 질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제때 진료를 못 받고 치료를 받지 못해서 결국에는 자궁 저출 수술을 하게 된 한 여성의 이야기도 들어 있고, 저희 인터뷰 2편도 들어 있거든요. 네, 한 분 같은 경우는 말도 어려워. 이 의학 용어가 자궁경부 이형성증 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설명을 보니까 암 전 단계의 그런 비정형 세포들이 자궁 경부 상피에 국한되어 존재하다가 그게 이제 세포가 커지면 이게 암으로 발전한다는 뭐 그런 거예요. 그 3기이신 분이 자궁 경부 원추 절제술을 받는 그런 분이 여성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어떤 질환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험을 청구할 때 보니까 자기가 그 자궁경부암 연기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던 거죠. 코드가 되어 있어서 그때 그걸 보고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이 여성분이 한 분 계셨고, 그리고 생리 때마다 빈혈로 엄청 고생하시는 제 지인분이 있는데, 그래서 철분제, 소고기 이런 것들을 생리 때마다 이렇게 챙겨 먹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챙겨 먹는 거죠. 그런데 생리할 때 한 번에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빈혈인 거야. 이런 분이 좀 이야기를 좀 저희가 좀 인터뷰를 해서 다 담았다. 저희가 이렇게 종합 세트 다 하신 분들 하면은 10분, 네, 11명의 좀 네,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정말로 100% 저희들의 지인이거든요. 다 지인들이거든요. 주변에서 그냥 이런 거 쉽게 얘기하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만 해도 이만큼이 보인다.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가를 사실 알 수 있는 거죠. 네. 주변에도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정말요. 맞아요. 조금 사실은 이렇게 정리된 이야기, 그리고 좀 인터뷰 이런 형식으로 사실은 만나볼 기회가 적기 때문에, 또 삼탐의 책을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책이 나온 지 한 석 달 정도 되니까 이제 후기들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은 다음에 사실 나도 이런 거 있어. 아니면은 지금 내 친구가 뭐 자궁상근증이라는데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정말 많다는 생각을 병원도 해요. 물어보고 넌 어땠니? 네, 병원 선택을 어떻게 했고 의사 선택 어떻게 했니?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그럼 상담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되나? 라디오에서. 저희는 사입이기 때문에 상담은 안 되고 저희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의를 전문가 찾아가야 모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음악 듣고 와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청곡은? 제가 여기서 얘기한 적 있나? 저는 방탄소년단의 팬으로 아미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얘기하셨어요. 네, 아미인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제일 최애 멤버인 김태영의 이제 솔로 혼자 이제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풍경이라는 곡이 있어요. 네, 그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네, 풍경 듣고 오겠습니다.
I still wonder, wonder, beautiful story. Still wonder, wonder, best part. I still wonder, wonder, next story. I want to make you mine. 그 찰나의 시간에 그 모습을 놓친 내 마음이 아쉬워해. 후회가 돼 다시 그 찰나가 있기를. 달빛 조각 하나하나 모아 조명을 만들 테니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와주세요. I still wonder, wonder, beautiful story. Still wonder, wonder, best part. I still wonder, wonder, next story. I want to make you mine. I still wonder, wonder, beautiful story. Still wonder, wonder, best part. I still wonder, wonder, next story. I want to make you mine. 발자국 남기고 떠나가시면 제가 그 온길 지킬게요. 흑백 속에 남길게요. 위의 풍경 듣고 왔습니다. 늘 앞에서 얘기하셨던 필자분들과 책 쓰는 과정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첫 번째 책은 원고를 진짜 막 한 달 반 만에 모든 맞아요. 책에 원고를 다 썼는데 이번에 좀 길었다. 쓰는 작업에 한 서너 달 넘게 걸리지 않았나요? 그쵸? 그게 제가 오래 걸렸죠. 네, 본업이 바빴던 것들도 있고 뭐 개인의 경험을 담고 있는 글이긴 하지만 의학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되는 것도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쓰는 과정에서도 되게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책도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그리고 챕터 2 같은 경우는 이제 원고를 받거나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한 건데 이제 받은 원고들에 대해서도 이제 편집하고 이러는 과정들을 교정 보고 편집하는 과정들에서도 의학 정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정말 좀 그러니까 쓰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보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획안대로 책이 나오긴 했지만 기획안은 말 그대로 기획안이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을 글 하나에 어디까지 담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자궁과 난소를 중심에 두고 여성의 건강권이나 이런 신체에 대한 이런 사회적 시선이나 미디어의 태도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얘기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글을 쓸 것인가, 어디는 우리가 이 얘기를 여기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얘기는 여기에 딱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초교가 나온 다음에 막 재교, 3교, 4교 막 해서 조율하는데 좀 확실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런 조율하고 수정하는데. 그래서 뭐 한 예로 저희가 이 미디어나 이런 보도나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이나 계속 이제 시사교양부터 다 보고 장르별로 다 봤는데 뭐 그런 얘기들을 다루면서 임신 중지까지도 여기다 건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토론을 했고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내용이 들어갔고 그 내용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제 저희만 납득해야 되니까. 되는 게 아니라 독자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둘이서 토론하는 시간도 정말 길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책을 쓰는 과정이 이번에는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토론이 없었으면은 그냥 개인의 경험으로만 끝날 수 있는 얘기들이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제가 경험한 거잖아요. 제가 경험하는 거 쓰는 거라서 되게 쉽게 쓰여질 줄 알았어요. 처음엔 이렇게 되게 뭔가 겁모르고 달려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못했고요. 일단 제 기억이 맞는지 그거부터 계속 의심을 해야 했고 제 기억으로는 이 병원에 간 게 몇 년도에 몇 월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맞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다가 막히고 또 글을 쓰다가 막히고 이거를 계속 하다가 안 되겠다. 난 투어를 다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동안 다녔던 병원을 다시 투어했어요. 그래서 가서 진료 기록부터 뗐어요. 이걸 챕터 2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병원을 가야 네, 했습니다. 맞아요. 그 중에는 보관 기간이 지나서 그 진료 기록이 없어진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언제 처음 왔고 마지막에 언제 왔다 요것만 그래서 받아서 온 병원도 있긴 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쭉 놓고 보니까 제 기억이 정말 달랐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시간이 저는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국 선배도 말씀하셨지만 의학적인 부분을 좀 채워야 되기 때문에 공부나 이런 자료 같은 것도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저는 이제 3장 미디어 비평이 좀 저에게는 가장 힘들었는데 힘든 이유는 부담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언론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압박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이게 대중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대중적으로 좀 쉽게 써야 된다라는 그런 이중의 압박이 있으면서 이거 어떻게 이 조율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넣을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중간을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더 좋았던 거는 2장에서는 외부 필진이 있었는데 저희가 둘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외부의 필진이 참여하는 첫 책이어서 저 스스로는 저 혼자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과연 우리가 기획한 대로 나올까? 톤 앤 매너에 대해서. 네, 맞아요. 네, 걱정했었는데 그건 기우였다. 너무 좋은 글들을 주셔서 맞아. 네, 맞아요. 그래서 저 그 부분에서 너무 만족스러운 글이 나왔다. 이게 순택 씨가 미디어 쓸 때 어려웠다고 했는데 되게 미안한데 사실 저는 예능이나 드라마 쪽과 관련된 글을 쓰고 순택 씨가 시사 교양과 보도와 관련된 글을 썼는데 그러니까 정말 많은 자료들을 찾아봐야 되고 또 이 안에서 이제 또 우리가 언론 운동을 하는 이제 순택 씨는 특히 이제 언론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사교양 쪽에서는 뭐 PPL이라든지 협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성 건강에 얼마나 해가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쓰는데 단순히 그냥 이게 해가 된다라고 쓰는 것만이 아니라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지점들도 같이 고민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 글이 사실 그래서 정말 몇 번이 바뀌었다는 걸 이제 저도 알고 있고 제가 이거는 고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전문 용어로 빠꾸를 놨다 하죠. 제 글이 가장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빠꾸를 놓고 네네 제가 태자를 놓고 이제 좀 순화해서 태자를 놓고 이런 과정들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진짜 어려웠다는 얘기가 정말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왜냐면은 그거 어려운 거 아니까 넘긴 거거든요. 그런 건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진짜 읽으면서 제 주변에서 책 너무 잘 읽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3장도 재밌었어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네요. 제가 쓴 부분이 어렵다고 했어요. 네, 내용이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하죠. 근데 저희 부페어 갔을 때 이 책 먼저 읽고 오신 분이 이 얘기 해주셨거든요. 자기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았다고 광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아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냥 협찬 많이 나오고 PPL 많이 나오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그 내용을 보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게 제도적으로 또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들 이런 걸 잘 알게 됐다라고 막 얘기해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자리에 제가 없었어요. 제가 있었습니다. 녹음을 했었어야 했었어야 되는 곳인가. 그러네요. 맞아요. 오늘 오랜만에 방송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두 분? 떨리네요. 떨리시나요? 네. 오랜만에. 재밌었습니다. 네. 근데 본격적인 얘기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라는 거 여러분. 네, 그게 문제예요. 지금 한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진짜 인간적으로.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얘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음악은요, 악뮤 음악 들으면서 저희 마무리할게요. 밤 끝없는 밤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도 자도 잠이 와요 끝없이 지금껏 몇 편의 꿈을 꾸었지 볼이 퉁퉁 부어 초점 없이 앉아 있으면 눈이 다시 감겨요 몸이 움직이지 않아 이건 내 의지가 아니야 내 머릿속에선 부지런히 할 일을 재촉하는 걸 오 달콤 한잔 시끄러운 바깥소리도 내 자장가 오밤 끝없는 밤 눈이 떠지지 않아 In the stream good night 꼭 깨워줘요 영영 내가 눈을 못 뜨면 속 사겨줘요 갑자기 날 놀래키는 건 하지 말아요 말이 들리지가 않아 다른 데도 불하잖아 내 머릿속에선 은하계가 몽롱히 떠다니는 걸 오 달콤 한잔 시끄러운